화려한 가마 행렬이 변씨 부인 댁 앞에 멈춘 순간 변씨 부인은 드디어 딸 채련의 팔자가 트였다고 믿었습니다. 오래전 길가의 노인이 말했던 훗날 정경 부인이 될 상이 바로 제 딸을 가리킨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채련도 곱게 단장한 채 수줍은 얼굴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감은 채련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변씨 부인도 지나쳐 곧장 마당 구석으로 걸어갔지요. 그곳에는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은 여종 옥순이가 물동이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대감은 옥순이 앞에서 멈추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마당은 얼어붙었습니다. 10살부터 종처럼 부려먹던 그 아이에게 어째서 대감이 직접 예를 갖춘 것일까요? 그리고 한겨울 눈보라치던 밤, 아무도 모르게 마국간에서 벌어진 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조선 어느 산골 고을에 심옥순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어 기댈 곳 하나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아이였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본 기억도 없이 10살이 되던 해 변씨 부인 댁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어린아이에게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길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옥순이의 삶은 시작되었고 긴 설움도 그때부터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변씨 부인 댁은 고을에서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반듯했고 마당은 넓었으며 안채와 사랑채도 잘 갖추어져 있었지요. 담장 안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번듯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으로 들어선 옥순이에게 그 반듯한 기와 지붕은 조금 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옥순이의 하루는 늘 새벽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캄캄할 때면 눈을 비비며 우물가로 나가야 했지요. 물동이를 이고 마당을 오가다 보면 어느새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채 풀리기도 전에 하루 일은 벌써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물동이 손잡이를 잡은 손은 금세 얼어붙었고 찬물은 소매를 타고 흘러 팔뚝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손등은 자주 트고 발 뒤꿈치는 갈라졌지만 옥순이에게 그런 날도 늘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겨울날의 빨래는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옥순이는 찬물에 손을 담근 채 옷감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손끝은 금세 붉게 부어올랐고 손등은 트고 갈라져 물이 닿을 때마다 따끔거렸지요. 얼음장 같은 물에 젖은 옷감은 어린 옥순이에게 너무 무거워 몇 번이고 힘을 주어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치마자락과 소매 끝은 젖은 채 마르지 않았고 바람이라도 세게 부는 날이면 젖은 옷이 몸에 붙어 냉기가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빨래를 하다 보면 방망이를 쥔 손가락조차 잘 펴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옥순이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이 되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일을 끝냈다 싶으면 곧바로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서 빨래를 두드리고 있노라면 안채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허겁지겁 달려가 일을 거들고 나면 또 다른 심부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불려다니다 보면 해는 어느새 서산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었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고 나면 설거지가 남았고 그마저 마치고 나면 다음 날 아침 쓸 장작까지 정리해 두어야 했지요. 등잔불이 가물가물 흔들리는 밤이 되어서야 옥순이는 잠시 손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끼니라고 해봐야 변변치 않았습니다. 식은 찬밥 한 덩이와 숭중 한 사발이 옥순이의 몫인 날이 많았지요. 변씨 부인 댁 식구들이
따뜻한 밥상을 물리고 나면 옥순이는 그 남은 것으로 겨우 허기를 달랬습니다. 겨울에도 제대로 된 속옷 한 벌 없이 지냈고 바람이 드는 헛간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가만히를 끌어안고 추위를 버텼고 어떤 날에는 아궁이 곁에 쪼그리고 앉아 졸다가 그대로 새벽을 맞기도 했지요. 그래도 옥순이는 누구를 원망하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옥순이를 힘들게 한 것은 고된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성미가 몹시 까다로운 사람이어서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먼저 옥순이부터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책임은 늘 옥순이 몫이 되었지요. 일이 잘못된 까닭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변씨 부인의 심기가 상하면 그걸로 옥순이는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변씨 부인은 입버릇처럼 옥순이를 천한 것이야 불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서운 말로 몰아붙이곤 했습니다. 이 천한 것아, 이게 다 큰 것이냐. 그 매서운 목소리는 어린 옥순이의 가슴에 깊이 박히곤 했습니다. 그래도 옥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잠자코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속이 뜨겁게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맞선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벌써 몸으로 배워버린 것이지요. 변씨 부인의 딸 채련은 어미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옥순이를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지요.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자연스럽게 옥순이 몫이 되었고 심기가 뒤틀리는 날이면 옥순이를 괜히 곤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옥순이가 애써 해놓은 일을 트집잡아 망쳐놓고도 아무 일 아닌 듯 넘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옥순이 잘못인 것처럼 몰아세워 끝내 변씨 부인에게 꾸지람을 듣게 만들곤 했지요. 그런데도 옥순이는 쉽게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씨는 고왔지요. 아무리 억울하고 고된 날이 이어져도 남이 아프거나 힘든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제 몫의 밥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길가에 쓰러진 강아지를 보면 조금이라도 덜어주었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옥순이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늘 맑았지요. 세월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10살 어린아이였던 옥순이는 어느덧 17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는 꼴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키만 자랐을 뿐 여전히 집안의 가장 고된 일은 모두 옥순이 차지였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딸 채련을 데리고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고 옥순이는 보따리를 들고 두 사람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짐이 무거워 손목이 저려왔지만 옥순이는 아무 내색 없이 걸음을 옮겼지요. 앞서가는 변씨 부인과 채련은 장에서 본 비단 이야기와 새로 산 놀이개 이야기를 하며 들뜬 목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옥순이는 그저 묵묵히 그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세 사람이 좁은 길목을 지나는데 길가에 허름한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하고 행색도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일을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법한 깊은 눈빛이었지요. 노인은 변씨 부인과 채련 그리고 옥순이를 차례로 바라보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훗날 정경 부인이 될 상이 보이는구나. 그 한마디에 변씨 부인의 눈빛이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곧장 채련을 바라보는 얼굴에는 이미 확신이 어려 있었지요.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곱게 자란 자기 딸이 아니면 누가 그런 팔자를 타고났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입가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딸이 어려서부터 남달랐지. 채련도 어미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이내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뒤에서 보따리를 들고 서 있는 옥순이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서 있었다고 아무나 그런 팔자로 바뀌는 건 아니지. 옥순이는 보따리를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노인은 그 뒤로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한 눈빛으로 세 사람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변씨 부인도 채련도 그리고 보따리를 들고 서 있던 옥순이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변씨 부인은 노인의 말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채련 또한 제가 훗날 대갓집 안주인이 될 팔자라고 굳게 믿으며 전보다 더 기세를 올렸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저마다 품은 기대를 날이 갈수록 더 크게 키워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은 듯했고 며칠째 눈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바람은 살을 파고들 만큼 차가웠지요. 마당 위에는 눈이 수북이 쌓였고 우물과 두레박은 밤새 얼어붙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밤이면 변씨 부인댁 안채에서는 화롯불이 붉게 피어올랐고 재련은 두툼한 터료 속에 발을 묻은 채 군것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순이는 그날 밤도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마당을 오가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는 마구간 지붕에 눈이 너무 쌓이지 않았는지 살피러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발밑에서는 눈 밟히는 소리가 사각사각 났고 입김은 허옇게 흩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마구간 문이 안쪽에서 조금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낮에 분명히 닫아두었는데 싶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문을 밀어 열었을 때 마른 풀더미 사이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람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데다 풀더미에 반쯤 묻혀 있어 그저 버려진 가마니인가 싶었지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중년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수염과 머리카락에는 눈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낡은 속옷은 젖어 있었습니다. 옥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손목을 잡아보니 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아 있었습니다. 옥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노인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눈은 점점 거세지고 바람도 더 매서워지고 있었지요. 잠시 겁이 났습니다. 남의 집 마구간에 숨어든 자를 살려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요. 그러나 옥순이는 끝내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변씨 부인은 화롯불 앞에 앉아 채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옥순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자마자 눈살부터 찌푸렸지요. 이 천한 것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 그런 옥순이는 그 자리에서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다급히 말했습니다. 마님, 마구간에 사람이 쓰러져 있사옵니다. 이대로 두면 밤을 넘기지 못할 듯하옵니다. 제발 그 자리에라도 눕게 해주십시오. 변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지요. 밤중에 남의 집 마구간에 숨어든 자가 어디 성한 사람이겠느냐. 재수 없는 자를 집안에 두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썩 나가거라. 채련도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런 자를 들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는 것이 남 걱정은 무슨 남 걱정이야. 옥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더 깊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마님, 제 밥을 줄이셔도 좋습니다. 잠을 덜 자고 일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자리 한 구석에만 눕게 해주십시오. 사람 목숨 하나만 살리게 해주십시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화롯불만 타닥타닥 소리를 냈지요. 변씨 부인은 마지못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구 간 한 구석이다. 살아나든 죽든 모두 내 책임이다. 이 집안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그날로 너도 함께 내쫓길 줄 알거라. 옥순이는 깊이 머리를 조아린 뒤 곧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노인을 제 자리에 옮기는 일은 여린 옥순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찼습니다. 옥순이는 곧장 사랑채 뒤편에 있던 머슴 갑쇠를 찾아가 다급히 사정을 말했습니다. 갑쇠는 한밤중에 무슨 성가신 일이냐는 듯 얼굴부터 찌푸렸습니다. 이 눈 오는 밤에 쓰러진 사람까지 들여오자고 괜히 일만 늘어나는구나. 옥순이는 숨이 찬 채로 두 손을 모아 쥐고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갑쇠는 못마땅한 얼굴로 혀를 찼지만 마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말에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투덜거리며 옥순이의 뒤를 따라 나섰지요. 두 사람은 마른 풀더미 사이에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 바닥에 바로 누였습니다. 노인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젖은 속옷은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몇 걸음 옮길 때마다 갑쇠는 연신 숨을 내쉬며 귀찮다는 듯 중얼거렸지만 옥순이는 옆에서 노인의 팔을 붙든 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자리를 잡고 나서야 옥순이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순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부엌 일과 허드렛 일을 하며 몸으로 익힌 살림의 요령이 있었지요. 옥순이는 온몸을 곧바로 불 가까이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궁이 곁에서 오래 일하며 꽁꽁 온몸을 갑자기 뜨겁게 하면 오히려 더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닥에 마른 풀을 두껍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아궁이에서 덜 식은 재를 자루에 담아 등 아래 받쳐두었지요. 차가운 바닥 대신 밑에서부터 서서히 온기가 오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엌에서 남은 무명천을 가져다가 노인의 손과 발을 감쌌습니다. 찬 기운이 한꺼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지요. 옥순이는 제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감싸 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 옥순이의 손끝까지 저려왔지만 옥순이는 끝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음도 아무렇게나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미음을 조금 떠다가 미지근하게 식힌 뒤 한 모금씩 천천히 넘기게 했지요. 먹을 것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굳은 밥을 그대로 내놓지 않고 미음에 오래 풀어 물게 만든 다음 조금씩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급하게 먹였다가 탈이 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옥순이는 마구간 문틈도 막았습니다. 낡은 가마니와 마른 풀묶음을 끌어다 문가에 세워 찬바람이 스며들지 못하게 했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손을 보며 챙기다 보니 어느새 밤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찬 기운이 가득했지만 그 자리만큼은 처음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그제야 노인 곁에 쪼그리고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속옷을 벗어 노인의 가슴께에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이라야 해지고 얇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옥순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자신은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어깨를 움츠리고 앉아 있었지요. 몸은 추위에 떨렸지만 눈빛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밤 내내 열이 올라 낮게 신음했습니다. 의식은 흐렸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지요. 그래도 누군가 제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잡은 채 밤새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흐린 정신 속에서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에도 노인은 아직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숨결은 전날 밤보다 한결 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새벽 일을 하러 일어나기 전에 노인의 이마에 손을 조심스레 얹어보았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그제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좀처럼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열은 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이마가 달아올랐고 정신이 드는가 싶으면 이내 흐려지곤 했지요. 옥순이는 그런 노인의 상태를 살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마구간을 드나들었습니다. 낮에는 변씨 부인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다가도 틈이 나면 부엌에서 미음을 떠다 마구간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다가가 노인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숨결이 고른지 살피고 미지근한 미음을 한 모금씩 먹였지요. 먹을 것도 조금씩 챙겨주었습니다. 밥상에서 겨우 건져낸 몇 숟갈의 먹을 것을 아껴가며 노인에게 먹였지요. 원래도 옥순이 몫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찬밥과 숭군이 전부인 밥상에서 조금씩 덜어내다 보면 옥순이 배는 더 비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옥순이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마구간을 오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옥순이가 마구간 문을 열었을 때 노인은 처음으로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고 손끝도 아직 떨렸지만 두 눈만은 전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었지요. 옥순이는 미음 사발을 노인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노인은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든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쉰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네 덕에 살았구나. 옥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원래 생색을 낼 줄 모르는 아이였지요. 하지만 바깥은 여전히 매서운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은 그쳤다 다시 내리기를 되풀이했고 밤바람은 살을 내듯 차가웠습니다. 노인이 겨우 몸을 가누게 되었다고는 해도 곧바로 길을 떠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못마땅해 하며 옥순이를 볼 때마다 눈꼬리를 치켜 올렸지만 이미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놓은 마당에 다시 눈밭으로 내쫓자는 말을 차마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마구간에 몇 주를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몇 주 동안 옥순이의 발길은 저절로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하나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쓸쓸하게 누워있는 늙은 사람이 눈에 밟혔고 아무도 찾지 않는 마구간이 괜히 더 적막하게 느껴졌지요. 옥순이는 일이 모두 끝난 밤이면 남은 불씨가 꺼지지 않았는지 살피러 가는 척하며 마구간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발에 미음을 담아놓거나 남은 죽을 때워 조용히 앞에 내려두고는 잠시 곁에 앉아 숨을 돌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도 말이 없었습니다. 옥순이가 다가와도 그저 조용히 받아들일 뿐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지요. 그러나 옥순이가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묻지 말아야 할 것은 묻지 않은 채 사람답게 대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며 노인도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구간 문틈으로 바람이 가늘게 스며들고 옥순이가 그 틈을 낡은 가마니로 막으며 앉아있을 때였지요. 노인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도 무섭지 않았느냐? 옥순이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옥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꾸밈도 없고 과장도 없었지요. 그저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그 뒤로 노인은 밤마다 조금씩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게 이야기를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옥순이가 미움을 내려놓고 돌아서려 하면 그날 몸은 좀 어떠했는지, 일은 많이 힘들지 않았는지 조용히 한마디 묻는 정도였지요. 옥순이도 길게 답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이 몇 번 오가다 보니 조금씩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도 바깥에서 보고 들은 자잘한 일을 덤덤히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마구간의 긴 밤은 짧은 말 몇 마디로 조금씩 덜 추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노인은 옥순이가 미움 사발을 거두려 하자 문득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나를 그냥 두고 가지 않았느냐? 옥순이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문틈을 막고 있던 가마니 한쪽이 바람에 조금 밀려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그것을 천천히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남겨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옥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이는 괜히 쑥스러운 듯 고개를 더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누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참 막막하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 안에는 잠시 조용한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려 했지만 옥순이가 막아둔 가마니가 그 기운을 조용히 막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고요 속에서 옥순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배운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자란 아이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제 처지가 아무리 고단해도 마음까지 비뚤어지지 않았고 고생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런 옥순이에게 차츰 깊은 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노인이 옥순이를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숨을 살려준 아이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진 심성을 지닌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 아이의 슬기와 됨됨이가 참으로 귀하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집안에 들어가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라는 생각도 그때부터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것은 옥순이의 태도였습니다. 옥순이는 노인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거짓 보듯 업신여길 만한 모습이었지만 옥순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으로 대했지요. 아픈 이를 보살피듯 정성을 다했고 어른을 대하듯 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꾸밈 없는 태도가 오히려 노인의 마음에 더 깊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이 마구간 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구름이 걷히고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씨는 하늘도 알고 있을 게다. 옥순이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그 대답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여추가 더 지나자 추위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사르르 불던 바람도 한결 잦아들었고 지붕 끝에 맺히던 고드름도 낮이면 가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길을 떠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떠나는 날밤이었습니다. 옥순이는 늘 하던 것처럼
조용히 마구간으로 가 마지막 미음 한 사발을 내놓았습니다. 노인은 그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든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구간 안에는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고 밖에서는 이른 봄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지요. 노인은 사발을 내려놓고 옥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은혜는 하늘이 무너져도 잊지 않으마.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더 긴 사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제 지난 일도 자세히 밝히지 않은 채 이른 새벽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지요. 마구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혔고 마당 위에는 대문 밖으로 이어지는 발자국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변씨 부인과 채련은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저 들어와 밥만 축내다 간 셈이구나. 채련도 비웃듯 옥순이를 흘겨보았습니다. 옥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마구간을 치웠습니다. 가마니를 걷어내고 마른 풀을 쓸어내고 노인이 누웠던 자리를 말끔히 정리했지요.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축축한 자국만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옥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나눈 말들이 바람처럼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의 눈빛과 미음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던 모습이 쉬이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일이 훗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리라고는 옥순이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변씨 부인 댁 안에도 조금씩 다른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자 채련의 혼담 이야기가 조금씩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혼처 이야기가 되어왔고 중매쟁이 안악도 자주 드나들었지요. 그러자 변씨 부인 댁 안팎도 전보다 분주해졌습니다. 변씨 부인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태연한 듯 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들었던 노인의 말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경 부인이 될 상이 있다는 그 한마디는 시간이 흘러도 변씨 부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지요. 채련은 언젠가 더 높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될 아이라는 믿음도 날이 갈수록 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혼처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채련이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혼담이 한번 들어올 때마다 제 앞에 놓인 사람을 하나하나 따져보았지요. 어떤 이는 키가 작다 하였고 어떤 이는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집안이 반듯하다 싶으면 다른 한쪽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살림이 넉넉하다 싶으면 또 다른 흠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들어오는 혼담마다 좀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변씨 부인도 그런 채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귀한 팔자를 타고난 딸이니 그만한 배필을 골라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혼담이 들어왔다가 흐지부지 되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자 변씨 부인의 마음에도 서서히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자리로 갈 팔자라 해도 좋은 혼처가 늘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계절이 바뀌어도 마음에 드는 자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채련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번 혼담을 놓치면 다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지요. 그런 날이 이어질수록 채련은 전보다 더 예민해졌습니다. 머리 모양 하나에도 신경을 썼고 비녀나 저고리 빛깔에도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앉아 얼굴빛을 살피는 시간이 길어졌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옥순이의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채련은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하나 옥순이를 불러시켰습니다. 머리빗과 비녀를 챙기는 일도 옥순이 몫이었고 옷고름을 바로잡는 일도
옥순이 몫이었지요. 이 옷을 꺼내오라 했다가 막상 가져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였고, 다시 다른 옷을 가져오게 한 뒤에도 또 마음을 바꾸곤 했습니다. 머리를 빗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만 제 뜻과 다르면 다시 풀게 하고 다시 빗게 하며 끝없이 손을 보게 했지요. 옥순이는 말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불려가는 일이 이어져도 묵묵히 견뎌냈지요. 그러나 혼담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이면 채련의 짜증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머리 모양이 왜 이 모양이야. 옥순이는 마음이 편치 않을수록 더 자주 불려서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혔습니다. 옥순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채련의 눈에는 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남아 있었지요. 그것은 옥순이의 손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채련의 마음이 이미 조급해지고 삐딱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변씨 부인도 그런 딸의 곁에서 옥순이를 더 몰아세웠습니다. 혼담 오가는 집에 흉이라도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집안에 쌓인 초조함과 신경질은 늘 가장 만만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항상 옥순이가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받아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채련의 옷을 털고 장신구를 챙기고 따뜻한 물을 데우고 거울 앞에서 치마자락과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바로 잡았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순이는 채련의 비단 치마에 묻은 작은 얼룩을 지우려고 등잔불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벌써 붉게 달아올랐지만 얼룩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지요. 옥순이는 입술을 다문 채 천을 적셔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 겨울 마구간에서 노인과 나누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옥순이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치맛자락을 문질렀지요.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옥순이에게 그때의 일은 고된 날들 사이로 문득 떠오르곤 하는 지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채련은 여전히 더 높고 귀한 자리에 오를 날만 바라보며 지냈고, 옥순이는 그런 채련의 뒤에서 묵묵히 허드렛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노인이 마구간을 떠난 지도 어느덧 꼭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담장한 매화나무 가지에는 연한 꽃봉오리가 조금씩 부풀기 시작했고, 처마 끝에서는 참새가 제잘거렸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 새 계절을 맞고 있었지요. 옥순이도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채련의 치마를 정리하고 남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바람이 스미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었지요. 운명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 봄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순이는 새벽부터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 식사를 올리고 마당을 쓴 뒤 채련의 방 앞에 따뜻한 새순물을 가져다 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두 손에 들고 마당을 건너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담장한 매화나무에서는 새 한 마리가 한가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쯤 지나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여러 마리의 발굽 소리가 한꺼번에 울리기 시작했지요.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옥순이는 물동이를 든 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바깥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드는 기척도 느껴졌습니다. 소리를 먼저 듣고 나온 것은 변씨 부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변씨 부인은 이내 눈을 크게 떴지요. 대문 앞에는 군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 하나가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가마에 들이운 휘장은 고운 비단이었고 앞뒤로 늘어선 하인들의 차림도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차가 이 작은 산골 고을, 그것도 제 집 앞에 멈추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변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장터에서 들었던 노인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가운데 훗날 정경 부인이 될 상이 보이는구나. 변씨 부인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마음은 한꺼번에 들뜨기 시작했지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서둘러 안채로 들어가 채련을 불렀습니다. 채련아, 어서 나오너라. 어서. 채련은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변씨 부인이 다가가 귓속말을 건네자 채련의 얼굴도 금세 붉어졌지요. 채련은 얼른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고 저고리 고름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수줍은 표정을 지은 채 어미와 함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변씨 부인은 거의 맨발로 뛰어나가다시피 하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뒤 가마의 휘장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대감이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눈빛에는 가볍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그 풍채와 기품만으로도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허리를 굽히며 얼른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니 황송하옵니다. 채련도 어미 뒤에 서서 조신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감의 눈길이 자연스레 채련에게 머물기를 기다렸지요. 기대감이 두 사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두 사람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변씨 부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채련도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멈칫했지요. 대감의 눈길은 변씨 부인에게도 채련에게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선 대감의 걸음은 한 곳을 향해 곧장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당 안쪽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두 손에 들고 담장 곁에 서 있던 옥순이의 자리였지요. 옥순이는 갑작스러운 행차에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 저고리와 빛바랜 치마, 거칠어진 손,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칼까지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감은 옥순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군관들도 하인들도 변씨 부인도 채련도 그리고 옥순이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지요. 고요가 내려앉은 그 순간 대감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위엄 있는 대감이 마당 안 담장 곁에 서 있던 종 앞에서 정중히 머리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옥순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도 금세 떨어질 듯 흔들렸지요. 대감은 고개를 들고 옥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찾는데 1년이 걸렸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옥순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낮고 다정한 그 목소리, 한겨울 마구간에서 밤마다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지요. 눈과 바람 속에 쓰러져 있던 노인, 차디찬 손을 옥순이가 감싸주고 밤새 지켜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옥순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대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던 몸이었단다. 눈 속에서 목숨이 다해 가고 있을 때 네가 나를 살렸다. 그 뒤 억울함이 밝혀지고 누명도 벗게 되어 잃었던 자리도 되찾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너를 찾으러 이곳에 온 것이다. 마당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변씨 부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채련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그제야 두 사람은 그 허름한 노인이 누구였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대감은 떨고 있는 옥순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다. 그리고 그 마음씨와 됨됨이 또한 참으로 귀하다. 나는 이 아이를 내 집안의 며느리로 맡고자 한다. 그 말이 마당 안에 울려 퍼지자 담장 너머로 봄바람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매화 나무 가지 끝에 부풀었던 꽃봉오리 하나가 그 순간 소리 없이 터져 흰 꽃잎 한 장이 마당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변씨 부인의 두 무릎은 힘없이 꺾였습니다. 채련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래전 장터에서 노인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했던 그 말의 뜻이 그제야 분명해진 것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될 상은 변씨 부인도 채련도 아닌 바로 옥순이에게 있었던 것이죠. 옥순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눈물이 날 듯했지만 옥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여 대감 앞에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날 아침 봄볕은 마당 가득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은 옥순이의 어깨 위에도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옥순이가 가마에 오르던 날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담장한 매화나무 가지에서는 새들이 제잘거렸고 봄볕은 마당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난생 처음 고운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대감의 하인이 가져온 청록 저고리와 아이보리 치마였지요. 거칠어진 손과 바람에 탄 얼굴이 그 고운 옷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옥순이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빨래 방망이 자국과 찬물에 트고 갈라진 손마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0살부터 1년도 빠짐없이 새겨진 세월의 흔적이었지요. 옥순이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변씨 부인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날의 서러움을 꺼내지도 않았고 원망을 드러내지도 않았지요. 그저 오랫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예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감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됨됨이가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는 순간이었지요. 이윽고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울리고 군관들이 앞뒤로 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담장 밖에 몰려서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어떤 이는 눈을 비볐고 어떤 이는 옆 사람 팔을 붙들고 정말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10살부터 변씨 부인 댁에서 종살이를 하던 옥순이가 대감댁 가마에 오르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옥순이는 가마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일정하게 이어졌고 가마는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지난 7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요. 새벽마다 물동이를 이고 가던 일, 바람 스미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던 밤, 다 채련의 구박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던 날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가 다시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를 듯 했지만 옥순이는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억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이겠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제 마음까지 잃지 않은 것 또한 옥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댁은 크고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집안에는 오래된 품위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지요. 처음 그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옥순이는 발걸음을 조심히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고 높은 집안에 들어왔다고 갑자기 달라진 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옥순이는 그곳에서도 예전과 다르지 않게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어느 일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를 늘 먼저 헤아렸지요. 대감의 아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뜻밖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살이를 하던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며느리로 삼고자 한다 하니 쉽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경솔한 사람도 아니고 은혜 하나만으로 사람을 드릴 뿐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마음을 정하기보다 옥순이가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옥순이는 낯선 큰 집에 들어와서도 들뜨지 않았고 누구 앞에서도 지나치게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으나 예를 알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았지요. 그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동안 대감의 아들도 옥순이의 됨됨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옥순이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해 가을 혼례를 치르던 날 처음으로 족두리를 쓰고 연지를 찍은 옥순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조용히 숨을 삼켰지요.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고운 옷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인 옥순이의 얼굴에는 오래 견딘 세월이 남긴 조용한 단정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대감댁에 들어간 뒤에도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힘든 사람이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을 대할 때에도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대감댁 하인들도 옥순이를 어려워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안주인이 되어 들어왔으니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몰라 눈치부터 살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옥순이는 그런 기색을 모르는 척하며 예전과 다름없이 사람을 대했습니다. 물동이를 나르는 아이가 힘겨워 보이면 함께 손을 보태주었고 부엌일이 밀리면 가만히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이곤 했지요. 한 번은 부엌 하인 하나가 실수로 귀한 사기 그릇을 깨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긴장한 채 옥순이의 눈치를 살폈지요. 그러나 옥순이는 깨진 그릇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느냐? 손부터 줘 보아라. 그 한마디에 부엌 하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옥순이는 더 꾸짖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람부터 살피는 그 마음이 집안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퍼져나갔지요. 그래서 대감댁 하인들은 옥순이를 두려운 안주인으로 여기기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어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학문과 덕망이 널리 알려져 조정에서도 이름이 무겁게 오르내렸지요. 그 세월 동안 옥순이는 묵묵히 집안을 지켰습니다.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빠뜨리는 일도 없었고 앞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옥순이가 품고 있던 마음이 그대로 삶이 되어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교지가 내려오던 날 집안 사람들은 모두 마당에 모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고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옥순이는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경 부인의 교지를 받아들은 그 손은 오랫동안 찬물을 이고 나르고 장작을 패고 빨래를 두드리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위로
햇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오래전 장터에서 허름한 노인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했던 말이 그제야 온전히 뜻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길이 처음부터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변씨 부인과 채련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채련의 혼담은 번번이 어긋났고 변씨 부인이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기대도 끝내 채련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남을 얕보고 제 복만 믿으며 살아온 마음은 사람을 더욱 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귀한 옷을 입고 귀하게 자랐다고 해서 저절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옥순이는 귀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자라지도 않았고 글을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찬밥을 먹고 바람 스미는 구석에서 잠들며 남이 외면한 일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옥순이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단한 날에도 잃지 않았던 고운 마음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목숨 앞에서 두려움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던 그 마음이었지요. 높은 자리는 하늘이 그냥 내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세월이 흘러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하늘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늘이 알아본 마음은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제 빛을 찾아간다는 것을 옥순이의 삶이 오래도록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